여러분, 우리는 매일 건물 사이를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왜 어떤 건물은 성당처럼 위로 솟아 있고 어떤 건물은 박스처럼 네모난 걸까요? 건축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오늘은 건축 양식의 흐름을 통해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건축, 영원함을 세우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 시대 건축의 핵심은 단 하나, 영원함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권력. 그리스 신전, 완벽한 비례, 인간 중심의 질서. 로마 콜로세움, 아치와 돔, 기술의 승리. 두껍고 무거운 돌, 낮고 안정적인 형태. 건축은 신과 제국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로마네스크, 무너지지 않는 믿음. 로마네스크 양식은 10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중반, 중세 초기에 등장합니다. 중세 초기 사람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 유럽은 전쟁과 침략, 혼란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죠. 사람들이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공간인 교회는 기도의 장소이자 피난처 같은 건축물로 만들어집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벽입니다.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장의 무게를 벽이 직접 떠받쳐야 했기 때문이죠. 벽은 두꺼워지고 창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안은 어둡고 무겁죠. 로마네스크의 핵심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둥근 아치. 둘째, 반원형 볼트. 이 구조는 튼튼하지만 무게를 사방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건물은 더 낮고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교회는 위로 솟기보다는 땅에 단단히 눌러붙은 느낌을 줍니다.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건축물로는 프랑스의 생세르냉 대성당, 이탈리아의 피사 대성당, 독일의 수파이어 대성당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딕, 하늘로 향하는 욕망. 그 다음 등장하는 고딕 양식. 고딕 양식은 12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딕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수직성입니다. 이제 건물은 위로 더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교회는 요새가 아니라 신을 향한 길이 됩니다. 고딕의 핵심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뾰족 아치. 둥근 아치보다 하중 분산이 효율적입니다. 둘째, 리브 볼트. 천장을 갈비뼈처럼 나눠 무게를 특정 기둥으로 집중시킵니다. 셋째, 플라잉 버트레스. 건물 바깥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덕분에 벽은 하중에서 해방됩니다. 벽이 얇아지자 창은 거대해집니다. 장미창, 길게 뻗은 수직창, 스테인드 글라스. 중세 사람들에게 이 빛은 단순한 햇빛이 아닌 신의 현존이었습니다. 즉,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색의 빛은 말보다 강한 설교였습니다. 신은 여전히 위에 있지만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진 존재가 됩니다. 대표적인 고딕 건축물에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랭스 대성당, 독일의 쾰른 대성당을 꼽을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다시 인간으로. 르네상스는 15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건축의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르네상스 건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비례, 대칭, 질서. 건물은 감정이 아니라 수학으로 설계됩니다. 이제 건축은 말합니다. 이 공간은 보고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다. 르네상스 건축을 대표하는 구조는 단연 돔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브루넬레스키의 피렌체 대성당 돔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돔은 기적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수학, 기하학, 구조 실험. 르네상스는 말합니다. 신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 공간은 가능하다. 신과 인간의 거리는 조금 가까워집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궁전, 팔라초, 광장, 도서관과 공공건물. 건축은 이제 신앙의 무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무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르네상스 건축물에는 피렌체 대성당 돔뿐만 아니라 성 베드로 대성당 초기 설계, 파치 예배당, 산 로렌초 대성당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크와 로코코, 보여주기 위한 건축, 절대왕정의 시대.
건축은 힘을 과시합니다. 16세기 말 탄생한 바로크 건축은 질서보다 연출을 선택합니다. 직선보다 곡선, 안정된 대칭보다 긴장감, 한눈에 보이는 공간보다 걸어 들어가며 경험하는 공간. 바로크 공간 안에는 모든 것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금박, 조각, 천장화, 빛과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 이 장식들은 말합니다. 이 권력은 위대하다. 이 신앙은 의심할 수 없다.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에는 베르사유 궁전, 산 피에트로 대성당 광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압도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왕과 귀족들은 더 이상 공적인 권력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등장하는 양식이 로코코입니다. 로코코는 웅장함보다는 섬세함, 압도보다는 유희, 공적 공간보다는 사적 공간을 중요시합니다. 로코코 건축은 교회와 궁전의 외관보다 실내 살롱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로코코 공간은 부드러운 곡선, 조개 모양 장식, 꽃과 식물 문양, 파스텔 톤 색감을 바뀌며 무겁던 금이 이제 반짝이는 장식이 됩니다. 근대 건축,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19세기 말 세상은 급격하게 바뀝니다. 산업혁명, 도시 인구 폭증, 공장, 사무실, 아파트의 등장 이후 재료가 바뀝니다. 철, 유리, 콘크리트. 이 재료들은 벽을 얇게 만들고 기둥 사이를 넓혔습니다. 장식은 사라지고 선은 단순해집니다. 이제 건축은 묻습니다. 이 공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름다움보다 기능과 효율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근대 건축을 이끈 흐름들의 대표주자로 바우하우스, 빌라 사보아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대 건축, 정답은 없다. 현대 건축에는 하나의 양식이 없습니다. 현대 건축은 다양성 자체가 정체성입니다. 건물은 더 이상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건축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건축이란, 건축은 돌로 만든 철학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물들은 모두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한 방식의 결과물이죠. 다음에 도시를 걸을 때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 건물은 과거의 생각이 아직 살아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